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똘똘한 한 채 규제가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에 떠돌던 풍문이 실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1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 있을 때 잡아야 되는 13억에서 15억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10-15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불리고 있는데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지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재개발 시장이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정리드리고요. 내가 사고 싶은 서울 핵심지 재개발 투자처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토어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으로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규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규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세 규제가 있습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 중심으로 발표가 됐었죠. 특히 6.27 부동산 대책은 거의 대출 규제 중심이었고 10-15 대책은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방안이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규제가 바로 조세 규제입니다. 자, 이 조세 규제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세금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자, 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냐? 자, 지금 이런 예가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지금 이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기고 조세 규제를 때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조세 규제를 제외한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21%를 기록했어요. 과열 초입에 있는 수준이죠. 0.18에서 0.2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잖아요. 더 강화할 대출이나 거래 규제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대출 규제도 강화할 만큼 강화한 상황이고, 거래 규제마저도 여기서 토지를 더 확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할 수 없는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출 규제하고 거래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매물 잠김과 연관이 되면서 거래는 적은데 호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로 더 강화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 약해요. 결국 청와대에서 조세 규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 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자, 정책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든 10억이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자, 그래서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솔직히 집값 집으로 양도 차익이 50억이든 100억이든 실질적인 세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한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억, 40억, 100억 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을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즉, 더 비싼 아파트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건데,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요, 누진 제도를 더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성역이라고 불렸던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정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가 보유세 인상 검토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김용범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시에 조세 형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와 양도, 취득세 전반을 검토한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냐. 한마디로 시장이 과열된다면 이런 카드도 꺼내들 준비를 우리 이미 예고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 부분을 건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1주택자는 가급적 안 건드리는 좀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요. 누굴 많이 건드렸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타겟팅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야기로는 똘똘한 한 채 타겟팅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기자가 질문했더니 정책실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마다 집값 동향을 점검한다. 그 시점에 다시 리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토어제 지정 기간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서 다시 할지 말지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일각에서 선거 전에
부분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말로는 올해 말까지는 유지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정책 당국의 생각 외에도요, 현재 노원구를 비롯해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뭐 떨어지거나 뭐 보합 수준에서 머무는 모르는데 지금 수요가 빠르게 노도강 지역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통계상으로도 뭐 부분 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심이 집중되는 게 바로 대출 규제죠. 이 대출 규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물어봤더니 정책실장이 청년 세대는 차입을 통해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형 면적에 사는 사람이 중형 면적으로 갈아탈 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갈아타기가 막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고가 아파트에서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지금 고소득 저자본 가구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원하는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갈아타기가 막히다 보니까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정책실장은 이런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 내놓은 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정된 흐름을 간다면은 토어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출 규제는 좀 부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 부동산 시장이 통계상 안정된 흐름이 나와야 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쯤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자,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부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늦어도 2월에서 3월 중에 정부 정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국토부 관계자들 뭐 이런 진술을 보면은 일단은 유예가 종료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 그래도 매물 잠김 심한데 이것을 매물이 더욱더 잠길 것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잠길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지금 토어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죠. 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양도세 중과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정부가 교통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굳이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 답이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다음으로 관심이 집중된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죠. 자, 이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 얼마 전에 여당 의원, 선거 관련된 여당 의원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아직 결론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엇인가 해지할지 말지 논의를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 전에 약간 더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었죠. 다음 달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무주택자의 고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방안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 관련 규제를 시행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하겠냐? 10.15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었고 아직 대통령실까지는 접수되지 않았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좀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똘똘한 채 규제가 본격화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똘똘한 채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보면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 볼게요. 광명, 안양, 분당, 수지 핵심지가 강세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억대 아파트의 강세예요. 그 10억대 아파트가 20억대 아파트하고 30억대 아파트에 갭매우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가 아파트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초고가 아파트는 급매가 출현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똘똘한 채 규제가 나온다. 실제 시장 불안의 원인은 좀 다르거든요. 10억대 아파트의 강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어제로 실수자 중심의 시장이 전환이 됐는데
그나마 대출 규제에 덜 받은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가 대출 한도 6억을 받을 수 있는 15억의 아파트의 수요가 몰렸고 그걸 매도한 사람들이 10억대 후반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로 실소자의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에 초고가 아파트는요. 6.27 대책 이후에 약보합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초고가 아파트를 때린다고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남이나 분당이나 뭐 과천 이런 데 집값 급등세 나타나지 않냐? 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장 아파트의 상승세는 분명히 둔화된 게 맞는데 그 옆에 좀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뭐 규모가 작은 곳이나 비역세권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핵심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받는 20억 초과 아파트는 지금 분명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 똘똘한 채 규제 강화 방안은요. 일단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랑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똘똘한 채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고가 1주택 세부담 증가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양도세하고 보유세,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과 세율 인상, 그리고 보유세 인상 방안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랑 협의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연말까지 유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다소 풀어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제초안 폐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힌트를 많이 쏟아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있을 때 잡아야 하는 13억에서 15억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서울 핵심지 재개발 투자처 멤버십 영상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